그러면 예제 2번 한번 보죠. 자, 예제 2번은 x가 0 근처로 갈 때 x제곱분의 1이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의 개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극한이 어디로 향하는지 또는 뭐 수렴한다, 발산한다라는 그런 정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 x에다가 이거 바로바로 못 그리겠다 그러면 x에다가 여러분이 하나씩 몇 개만 집어넣어 보세요. 대략적인 계량이 바로 나올 거예요. 자, x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함수값은 1이죠. 그러니까 1일 땐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2일 때는 얼마죠? 4분의 1이죠. 그래서 줄어들고 3일 때는 9분의 1, 4일 때는 16분의 1. 아, 그렇다면 x가 양의 방향으로 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지금 쫙 커지면서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0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반대로 1보다 작은 어떤 값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2분의 1이 들어갔다. 그러면 x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4분의 1에 제곱했을 때 4분의 1이 되고, 그것분의 1이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유리수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유리수건 뭐 무리수건 어떤 값들이 들어가면 그때는 지금 이런 x제곱분의 1이 되니까, 그죠? 역수가 되면서 오히려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이제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음수일 때는 어쨌든 지금 제곱이 되면서 양수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을 fx라고 한다면 우리가 f에 x를 넣으나 f에다 마이너스 x를 넣으나 제곱이 되면서 x제곱분의 1이 되니까 서로 같네요. 이런 성질에 만족하는 함수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분 펑션. 자, 우함수는 y축 대칭이라고 했고, 자, y축 대칭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뭐 굳이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죠?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도 1이 되는 거고, 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도 4분의 1이 되고, 그죠? 그래서 y축 대칭인 거 바로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려면 우리가 일단 우극한과 자극한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우극한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면 지금 0에서의 극한값 찾는 거니까. 자, 0으로 가까워진다. 오른쪽으로부터 0으로 가까워진다. 그럼 함수는 어떻게 가는가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죠?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무한대 기호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부터 접근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또 커지고 있는 거죠. 그죠? 방향 똑같이 위치하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무한대로 커지고 있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볼이잖아요. 어떤 정확한 값이 아니라 엄청나게 커졌다, 엄청 큰 수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개가 같다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발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가 0 근처로 갈 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극한값을 구했을 때 지금 자, 여기 위의 예제에서 여기 F번을 보면 F번은 우리가 theorem에 의해서 극한값이 이런 L이라는 값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수값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산한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지금 이 예제 2번처럼 값이 무한대로 이렇게 커지는 경우, 그것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 방법은 이렇게 있고, 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정의, 무한극한의 정의를 같이 볼게요. 자, f가 a의 양쪽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자. a의 양쪽에서 정의된 함수. 자, 그래서 f가 이렇게 a라는 점이 있는데 그것의 양쪽에서 이렇게 정의된, 그러니까 a는 제외가 가능하니까 여기는 뭐 값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자, 이런 상황에서 x가 a 근처로 갈 때 fx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때 무한극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무한이 커지는 경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형태. 그렇죠?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위 식은 이 식이 x를 a에 충분히 가깝게 x를 a 근처로 쭉 보내봤을 때 그러나 a는 아니고 그러니까 x가 굳이 a일 필요는 없는데 x를 a 근처로 충분히 가깝게 접근을 시키면 f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한히 커진다라는 의미고 또 무한히 커진다는 의미가 양의 무한대로 커지는 것도 있지만 음의 무한대로 커지는 것도 있어요. 무한히 큰 음수로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f가 a의 양쪽에서 정의된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정의될 수 있고 a는 이제 정의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a 근처에서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자, 이런 극한은 x가 a 근처로 갔을 때 fx가 어디로 간다? 무한히 작아진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의 부호로서는 많이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x를 a에 충분히 가깝게 접근시키면 fx의 값이 매우 큰 음수가 되는, 그러니까 음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죠. 엄청 작은 값으로 커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무한극한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예제 2번에 두 개의 극한을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문제는 x가 3 근처로 가는데 3의 우극한이에요. 우극한을 정의를 해보자. 자, 그럼 일단 요 함수가 x 빼기 3분의 2x라고 하는 식에서 3의 근처로 x를 보내보면 어떻게 모양이 될까를 보죠. 2x는 어디로 갈까요? 3 근처로 가니까 6의 오른쪽으로 접근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이면 x에 3을 넣었을 때 6이 될 거고 x가 3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하니까 6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이 될 거예요. 6점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면 되고 x 빼기 3은 x가 3 근처로 오는데 x가 3보다 아주 조금 더 큰 숫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0보다는 살짝 큰 이런 상황인 거죠. 0에 가까운데 0보다는 조금 큰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분자는 6보다 조금 더 큰 어떤 숫자인데 분모가 0보다 살짝 큰 0에 아주 가까운 숫자라고 하면 거의 0분의 어떤 숫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값은 무한히 커지겠죠. 왜냐하면 분모가 엄청나게 작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극한의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극한은 x가 3 근처로 가는데 3의 좌극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함수의 좌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3의 왼쪽으로 x가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x는 어디로 가냐면 3을 곱했을 때 6 근처로 가는데 6보다는 조금 더 작은 이런 상황인 거죠. 6보다 아주 작은. 그래서 x 빼기 3 분모는 어떻게 됐냐면 3으로 근처로 가니까 어쨌든 0 근처로 가는데 3보다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극한은 이렇게 x가 접근하는 상황인 거고 얘는 이렇게 접근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보다는 아주 작은 뭐 예를 들면 2.999999 이런 숫자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보다 아주 살짝 작은 요 x가 요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면 요 값은 0에 거의 가깝긴 하지만 0보다는 조금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의 0인데 0분의 6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0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음수인 거죠. 그래서 어떤 0에 가까운 음수인데 그것분의 6이니까 이번에는 무한히 커지는데 음의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그죠? 그래서 분모가 어떤 엄청 작은 숫자면은 위에 어떤 숫자 고정되어 있을 때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자, 그 다음 중요한 정의인데 수직 점근선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다음 명제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자, 이것들 중에서 하나가 참이면 x는 a라는 이런 그 직선, 그러니까 x는 a라는 것은 하나의 수직선인 거죠. 그 직선은 곡선의 수직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자, y는 fx의 수직 점근선, 그래서 vertical asymptote라고 불러요. 자, 얘는 뭐냐면 지금 x는 a라고 하는 직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겠죠? a가 여기에 있고 x가 a.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 어떤 y에 대해서도 항상 x가 a로 고정인 거니까 이런 직선을 의미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직선은 지금 수직선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직 점근선이라고 부를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x가 a 근처로 다가갈 때 fx가 무한히 커지거나 x가 좌극한 또는 뭐 우극한 fx의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했을 때 무한대로 발산 또는 여기서처럼 x가 a 근처로 가는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또는 좌극한과 우극한 마찬가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이 중에 하나가 참이면 그때 x는 a라는 것이 수직 점근선이란 의미예요. 그러면 x가 a다라는 건 뭐냐면 이 극한에서 x가 어디로 접근할 때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 접근하는 그 a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직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앞에 예제에서 봤었죠. x제곱분의 1의 극한을 한번 찾아보자. 아까 이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프의 형태가 자, 이런 형태였으니까 그렇죠? 여기가 y는 x제곱분의 1,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x가 0 근처로 가면 이렇게 무한히 커졌어요. 그러면은 x가 지금 0 근처로 가는 상황인데 그때 y의 값이 이렇게 무한히 커지고 있죠. 그러면 그것의 기준이 되는 이 직선이 바로 수직 점근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x가 a 0 근처로 갔더니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x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점근선이 된다. 그래서 이 점근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함수값들이 쭉 이렇게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얘가 수직 점근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x가 0의 우측에서 접근할 때 x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쌍곡선의 형태죠. 자, x가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2분의 1이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x가 100이면 100분의 1이니까 점점 x가 커짐에 따라서 x분의 1이라는 값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고 단 x가 음수일 때는 x가 음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마이너스 100이면 마이너스 100분의 1 그래서 음의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x가 음수일 때는 여기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00이다. 그러면 거의 0에 가까운데 음의 값에서 가까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 대칭이 될 거예요.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고 그러면은 0의 우측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접근하면 그때 함수가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쭉 커지고 있죠? 그래서 무한대로 커지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좌극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번에는 0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 0을 기준으로 이렇게 x가 다가갈 때 그때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한없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해 보면 이때 뭐가 점근선이 될까요? 0을 기준으로 해서 발산을 하니까 이때 요 0이라고 하는 요 직선, 즉 요 축이 수직 점근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또 예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삼각함수 중에서 탄젠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탄젠트 그래프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 구간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파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때 수직 점근선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디에서 수직 점근선이 될 것인가? 함수를 내가 어느 값, x를 어느 값 근처로 보냈을 때 요 탄젠트 x라고 하는 함수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자, 여기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 만약에 x가 0 근처로 가면 그냥 0으로 가는 거죠. 함수가 0으로 근처로 다가가겠죠. 근데 만약에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여기 근처로 이렇게 보냈을 때 2분의 파이의 왼쪽으로부터 x를 접근시키면 그때 탄젠트 그래프는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2분의 파이 역시 수직 점근선. 그러니까 x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수직 점근선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근처로 우리가 x값을 이렇게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는 이렇게 우측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무한대로 커지거나 무한대로 작아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또는 무한대라고 하는 발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 이 선이 바로 수직 점근선이 된다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가능하네요. 또 어디가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탄젠트 그래프도 지금 주기적으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2분의 파이의 오른쪽으로 우리가 함수를 접근시키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리고 또 어딜까요? 2분의 파이, 파이, 그 다음이 2분의 3파이일 거니까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또 무한대로 발산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3파이 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거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제너럴하게 표현을 하면은 2분의 지금 파이, 3파이, 5파이 이런 형태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홀수 파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면 2n 더하기 1이라고 쓰고 파이라고 하고 n을 뭐라고 주면 될까요? n을 여기에 0 들어가도 되고 1 들어가면 2분의 3이 되고 2가 들어가면 2분의 5가 되고 n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파이가 되고 그러니까 n을 모든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집합 기호로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실수는 이렇게 라지 R이라고 해서 두껍게 썼었죠. 근데 정수는 Z라고 보통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N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 Z의 멤버다. 그래서 Z는 모든 정수를 의미하니까 0, 음수, 양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다 포함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탄젠트 X라는 그 함수의 수직 점근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극한 법칙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에 대해서 즉 극한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책에서는 1.6절에 해당이 되고 이제 극한 값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볼게요. 자, 극한 법칙을 몇 가지 소개할 건데 C가 상수이고 그러니까 임의의 상수예요. 어떤 상수. 그리고 x가 a 근처로 갈 때 fx의 극한 그리고 x가 a 근처로 갈 때 gx라고 하는 함수의 극한이 둘 다 존재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fx랑 gx의 값을 더하거나 뺐을 때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의 합이나 차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당연히 두 개의 극한이 각각 존재할 때 이렇게 극한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질. 두 번째는 어떤 함수에 c라고 하는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그때 c를 밖으로 빼서 극한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단 fx의 극한이 존재할 때 이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f랑 g의 곱에 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때 분리가 된다. 곱에 대해서도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gx에 대한 극한이 0이 아닐 때 그때 나누기를 이제 표현하면 g분의 f에 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나눗셈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 이 gx에 대한 극한이 0이 아니어야만 이 몫의 그 나눗셈이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fx의 n제곱에 대한 극한을 우리가 fx의 극한에 대한 n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n은 양의 정수를 의미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 fx가 이제 n제곱된 것의 극한인데 그것이 결국엔 극한 값의 n제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여섯 번째는 자, c라고 하는 건 이미의 상수였으니까 상수에 대한 극한은 상수값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어떤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x가 a 근처로 갈 때 x는 a가 되겠죠. x가 a 근처로 가니까 이 값은 a 근처로 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 x가 a 근처로 갈 때 x의 n제곱은 a의 n제곱이 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를 함수라고 봤을 때 n제곱이네요. 그죠? 그러면 요 성질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5번 성질을 보면 여기 fx 대신에 x가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네요. 그죠? x가 들어가면 x의 n제곱에 대한 극한이 fx의 극한이 x니까 x의 n제곱. 근데 x의 극한이 a니까 a의 n제곱이 되겠죠. 그쵸? 이게 8번이 5번에서 나온 성질이고 그 다음에 9번 성질을 보면 이제 제곱근이에요. n제곱근 x에 대해서 그것의 극한은 x가 a 근처로 갈 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x가 a 근처로 가니까 단 이때 n이 제곱근 할 때 여기가 양의 정수이면 n이 짝수이면 a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죠. 왜냐하면 제곱근의 정의 자체가 어떤 값을 n제곱 했을 때 어떤 값이다라는 표현이니까 짝수이면은 반드시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n이 홀수이면은 a가 뭐든 상관이 없죠. 0이어도 되고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되고. 그러니까 짝수일 때만 a가 0보다 크다는 가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10번은 보면 x가 이제 fx로 확장이 되었죠. 함수로 확장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극한을 이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된다. 마찬가지로 n은 양의 정수이고 만약에 n이 짝수일 때는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 걸 가정을 하자. 근데 n이 음수이면 여기가 뭐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3번 다시 한번 볼게요. 3번의 내용을 보면 3번에서 우리가 5번을 한번 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3번에서 fx 곱하기 gx의 극한이 각각의 극한이라고 했는데 여기 gx가 f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fx의 제곱의 극한이 되고 fx의 극한 곱하기 fx의 극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x의 극한 곱하기 fx의 극한이니까 fx의 극한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을 이제 이용하면 5번의 성질 n번 제곱한 걸로 확장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법칙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다음 예제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자, 첫 번째 예제는 x가 1 근처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자, 일단 x가 1 근처로 가면 0이 돼요. 분모는 0 근처로 가고 분자도 0 근처로 가요. 그러니까 0분의 0 형태가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형태가 되면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인수분해가 먼저 되는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것의 극한을 취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 일단 식 자체가 0분의 0 형태가 돼서 인수분해를 시도를 하는데 저기 x제곱 빼기 1이 x-1과 x 더하기 1로 분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x-1은 약분이 되면서 x가 1 근처로 갈 때 x 더하기 1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 됐어요. 자, 근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형태냐면 뭐죠, 이게? 리니어 펑션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니어 펑션을 얘기했어요. 1차 식을 보통 리니어 펑션이라고 하고 y가 x 더하기 1이니까 자, 이런 직선을 우리가 그려보면 y절편이 1이고 그리고 y가 0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x가 어디 근처로 가냐면 1 근처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x를 기준으로 1 근처로 다가가고 있다. 1일 근처로 다가간다. 그러면 그때의 값이 뭐가 돼요? 어디 근처로 가고 있죠? 여기는 여기의 값이 1일 때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은 값이 2니까 2 근처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값은 2로 다가간다. 즉 x가 1 근처로 갈 때 2로 다가간다. 근데 이렇게 직선의 형태나 다항함수의 형태는 우리가 항상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x가 1로 가까워지면 여기에 대입하는 값이 극한값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x가 x 더하기 1은 2 근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약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약분을 했는데 똑같으니까 그냥 지웠죠. 그런데 지금 극한의 정의에서 x가 1 근처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 즉 x는 1의 근방에 있는 값인데 굳이 x가 1일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x가 1은 아니어서 x-1은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0이 아닌 숫자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남은 값에 대한 극한을 찾으면 된다.